아, 정말 노인네가 주책이야. 냄새 난다고 내가 청소하지 말랬죠. 올해로 나이 70인 심여사가 허름한 몸빼 바지에 앞치마를 두르고 대걸레로 엘리베이터 앞 대리석 바닥을 꼼꼼히 닦고 있다. 마치 제 집 안방을 닦듯 정성스럽다. 심여사는 청소하다 일어나면서 허리를 두들긴다. 비가 온다고 해서 미리 닦아놔야지. 우리 입주자들 미끄러지면 큰일 나니까. 그때 타닥타닥 신경질적인 하이힐 소리와 함께 화려한 옷차림의 30대 여성 세입자인 뷰티샵 원장이 핸드폰을 보며 걸어오다 대걸레 끝을 살짝 밟는다. 뷰티샵 원장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서며 고함을 지른다. 아기게 뭐야 진짜. 어후 짜증나. 심여사는 놀라서 굽신거리며 아이고 아가씨 미안해요. 내가 바닥 닦느라 못 봤네. 구두에 물 튀었나? 심여사는 얼른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을 꺼내 닦아주려 뷰티샵 원장에게 다가갔다. 뷰티샵 원장은 질색하며 손을 휘저으면서 뿌리쳤다. 그 순간 심여사의 손수건이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다. 아, 됐어요. 만지지 마세요. 그걸레 만진 손으로 어딜. 그 순간 정적이 흘렀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힐끔거리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뷰티샵 원장은 코를 찡그리며 손부채질을 하면서 아니, 관리실에 말했는데 왜 자꾸 출근 시간에 청소를 해요. 엘리베이터에 락스 냄새 신내배잖아요. 손님들 불쾌해한다고요. 심여사는 떨어진 손수건을 주우며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아니, 나는 그냥 비 오면 미끄러질까봐. 뷰티샵 원장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누르며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하여간 노인네들이 눈치가 없어서 원. 수준 떨어지게 진짜. 이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닫히는 문틈 사이로 뷰티풀 원장의 경멸 어린 눈빛과 덩그러니 남겨진 심여사의 초라한 모습이 교차한다. 심여사는 1층 로비 구석,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비상구 계단 아래로 뚜벅뚜벅 내려갔다. 늘 청소하다 힘들면 와서 쉬는 공간이었다. 심여사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차가운 대리석 벽을 쓰다듬는다. 그 눈빛은 단순히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40년 전의 과거를 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돈도 많은 노인네가 왜 사서 고생이냐고. 하지만 이 자리는 40년 전 내가 생선 비린내를 뒤집어 쓰고 좌판을 깔았던 바로 그 땅입니다. 한겨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1980년대. 젊은 시절의 심여사가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언손을 호호 불며 생선을 팔아가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텨냈던 지독하게 가난했던 그 시절을 회상해 본다. 그때 너무 배고프고 고달프고 추워서 난 다짐했었다. 내 새끼들 추위에 떨지 않게 돈 많이 벌어서 번듯한 내 건물 하나 갖게 되면 내 이 바닥을 매일 내 손으로 닦으며 살겠다라고. 절대 거만해지지 않고 이 차가운 바닥에서 느꼈던 간절함을 잊지 않겠다고. 심여사는 과거를 회상하며 다짐한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다시 굳은 살 박인 손으로 걸레를
꽉 쥐면서 일어난다. 이 건물은 내게 돈이 아니라 훈장이야. 내 땀과 눈물로 지은 성인데 먼지 한 톨 앉는 게 내 살이 깎이는 것보다 싫어. 그래서 나는 오늘도 빗자루를 듭니다. 이게 내 방식의 감사 기도니까요.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며 조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헤어졌던 뷰티샵 원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지나가고 있었다. 김 실장님, 건물주님한테 얘기 좀 잘해주세요. 아니, 제가 계약할 때 김 실장님만 믿고 들어온 거잖아요. 건물주님은 해외에 계신다면서요. 얼굴 한번 뵙기 힘드네, 진짜. 심 여사는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씁쓸하게 웃었다. 심 여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온 문자를 확인하였다. 문자 내용은 이러했다. 회장님, 101호 세입자가 자꾸 임대료인하 요청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까요? 심 여사는 김 실장의 문자를 보면서 계약 당시를 떠올렸다. 사실 계약날 나는 저 뷰티풀 원장 뒤에 앉아 있었다. 부동산 김 실장이 내 대리인으로 도장을 찍을 때 나는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참 묘하지? 저 원장 눈에는 양복 입은 김 실장만 보이고 낡은 잠바를 입은 나는 그저 부동산에 놀러 온 동네 할머니로 보였나 보다. 눈길 한번 안 주더군. 계약 당일 부동산에서 뷰티샵 원장은 화려한 김 실장에게만 명함을 건네고 구석에 앉은 심 여사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여기 짐 좀 치워주세요라며 심 여사의 가방을 밀어버렸다. 심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더니 자기가 밟고 선 땅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거칠에만 좇는 꼴이라니. 그때 뷰티샵 원장은 김 실장과의 통화를 끊고 돌아서다가 비상구 쪽에 앉아 있는 심 여사를 발견하였다. 뷰티풀 원장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 깜짝이야. 할머니 거기서 뭐해요? 훔쳐들었어요. 심 여사는 천천히 일어서며 더 이상 비굴하지 않은 눈빛으로 대답하였다. 내 건물. 아니, 내가 청소하는 곳이라 쉬고 있었어요. 아니, 쉴 거면 안 보이는 데 가서 쉬시라고요. 우리 샵 손님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진짜 수준 안 맞아서 못 해먹겠네. 김 실장님한테 전화해서 당장 사람 바꾸라고 해야지. 뷰티풀 원장은 씩씩거리며 본인의 매장이 있는 쪽으로 사라졌다. 심 여사는 그 순간 뷰티풀 원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고선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대었다. 그래, 김 실장. 나야. 지금 101호 계약서 가지고 내려와. 내가 직접 수준 좀 맞춰줘야겠네. 5분이 지났다. 뷰티풀 원장은 김 실장의 전화를 받고 1층 건물 로비에 나와서 팔짱을 끼고 씩씩거리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양복을 입은 김 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허겁지겁 달려왔다. 그때 뷰티풀 원장은 반가워하며 아이고 실장님. 여기에요, 여기. 아우, 내 속 터져 진짜. 저 할망구가 아직도 안 가고 버티고 있잖아요.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뷰티풀 원장은 의기양양하게 심 여사를 손가락질하면서 가르쳤다. 이때 심 여사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걸레 자루를 지팡이처럼 짚고 꼿꼿하게 서 있었다. 김 실장은 웃으면서 반가워하는 뷰티풀 원장의 앞을 지나쳐 곧장 심여사 앞으로 달려갔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호출하신 계약서 여기 가져왔습니다. 순간 1층 로비에 정적이 흘렀다. 뷰티풀 원장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이 딱 벌어졌다. 회장님? 누구? 저 청소부한테 지금 회장님이라고? 뷰티풀 원장의 동공은 지진이 났다. 실장님 지금 누구한테? 회장님이라뇨? 저 할머니는 그냥 청소부예요. 뭔가 사람을 착각하고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길 실장은 고개를 돌려 뷰티풀 원장을 노려보며 엄하게 말했다. 김 사장님, 말 조심하세요. 여기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이 건물 소유주이신 신말순 회장님이십니다. 5층부터 지하까지 전부 이분 명의라고요. 네? 말도 안 돼. 해외에 계신다면서요. 뷰티풀 원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이 상황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이때 다시 김 실장이 뷰티풀 원장을 노려보면서 말을 하였다. 이분이 뷰티풀 원장님 샵 건물주시라고요. 외국에 계신 게 아니라 자꾸 건물주가 건물에 자주 나와 있으면 세입자분들이 마음 불편해 하실까봐 회장님 부탁받고 제가 대신 대리인으로 나와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분이 건물주라는 것을 모르신 거죠. 뷰티풀 원장은 그제서야 김 실장의 말을 이해했는지 심여사 앞으로 가서 밝고 예의 바른 자세와 태도로 말을 하였다. 회장님,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심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냄새 때문에 손님 끊길까봐 다 먹고 살려고 그런 건데. 심여사는 뷰티풀 원장을 보지 않고 샵 안쪽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이렇게 말을 하였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원장님, 저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는 안 보이시나요? 뷰티풀 원장은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알바생이요. 쟤는 일도 못하고 굶떠서 제가 교육 좀 시키느라 오늘 혼내주었는데. 그런데 저 아이가 어쨌다는 건가요? 심여사는 천천히 샵 쪽으로 걸어갔다. 유리문 너머로 원장의 구박을 받아 주눅든 채 걸레질을 하고 있는 20대 어린 직원 미진이 있었다. 미진이의 손은 트고 갈라져 심여사의 손과 닮아 있었다. 심여사는 혼잣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들리도록 말을 하였다. 내가 지난달 내내 비를 맞으며 이 앞을 쓸었던 건 내 건물이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날 비 오던 날, 심여사는 샵 밖에서 청소를 하다가 비를 피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뷰티샵 원장은 그날도 심여사를 보면서 재수없게 노인네가 가게 문을 막고 있어라며 쫓아냈지만 어린 알바생 미지는 원장이 안 볼 때 몰래 뛰어나와 자신의 우산을 심여사에게 씌워주고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손에 쥐어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하였다. 할머니, 이거 드시고 가세요. 사장님 들으면 혼나니까 얼른요. 손 많이 시리시죠? 심여사는 그때의 미진이의 따스한 마음씨에 감동하였다.
마치 5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한 온기에 미진이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심 여사는 미진이를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내었다. 그것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였다. 심 여사는 뷰티풀 원장을 돌아보며 서늘한 눈빛으로 낮은 음성으로 말을 하였다. 원장님은 냄새난다고 나를 피할 때 저 아이는 내 얼어있던 손을 녹여주었어요. 원장님 눈엔 내가 청소부로 보였겠지만 저 아이 눈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원장님은 이 건물에 들어와 계약하고 나서 그리고 저기 보이는 미진이 같이 성실하고 일 잘하는 직원을 둔 덕분에 굉장히 단골도 많아지고 수익도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순간 결심을 하나 하게 되었어요. 원장님과 이 건물 안에서 같이 앞으로 마주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원장님이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괜찮으시겠어요? 이 말을 들은 뷰티풀 원장은 하늘이 무너진 듯한 표정을 하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 심 여사 앞으로 다가와 두 손으로 용서를 구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회장님을 몰라 뵙고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뷰티풀 원장의 두둔가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악어의 눈물이 글썽거렸다. 이 말을 들은 심 여사는 말을 하였다. 기회라니요. 원장님한테는 이 건물에 이사한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도 벌 만큼 버시지 않았나요? 돈도 많이 버셨으니까. 이제 자리를 좀 비워주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원장님을 뵈면 마음이 아파서요. 그래서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 여사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뷰티풀샵 문을 열고 들어갔다. 놀란 미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심 여사에게 반갑고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심 여사는 미정의 튼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미진아, 많이 힘들지? 네 손은 어쩜 50년 전 내 손이랑 똑같이 닮았구나. 이 건물이 생기기 50년 전 이 자리에서 생선을 팔며 겨울에 얼어서 뻘겋게 부어있던 그 손을 미진이가 가지고 있구나. 미진이는 심 여사의 눈을 바라보며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라며 물어보았다. 그 순간 심 여사는 미진이의 순수하고 맑은 눈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약속했어. 나처럼 돈 없어서 서러운 사람들 하지만 마음 많은 비단결 같은 사람들을 위해 내 남은 생을 쓰겠다고. 심 여사는 붙잡고 있던 미진이의 손을 잡은 채로 김 실장을 쳐다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김 실장은 그 신호를 단번에 알아채고 뷰티풀 원장에게 서류를 건네었다. 원장님은 이번 달부로 퇴거 조치해 주십시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 실장의 말을 들은 원장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뷰티풀 원장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심 여사는 미진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부드럽고 자상한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다음 달부터는 미진 양이 이 가게 좀 맡아줘. 보증금? 월세?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이 소리를 들은 미진이는 너무나 놀라하며 심여사에게 되물었다. 할머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원장님이 저기 문 밖에 계시는데요. 원장님 오시기 전에 나가셔야 나쁜 소리 안 들으세요. 이때 문 밖에 있던 김 실장이 샵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미진이에게 말을 걸었다. 미진 씨 여기 계신 이분은 이 건물의 건물주세요. 미진 씨의 따뜻한 마음에 저의 건물주께서 감동하시어 미진 씨를 돕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저의 회장님 말씀대로 하세요. 심여사는 김 실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미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을 이었다. 미진이가 비 오는 날 내게 건넨 그 유자차 한 잔으로 모든 비용을 이미 다 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할머니의 정성을 외면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땐 정말 고마웠다, 미진아. 늙은이가 가진 건 돈뿐이지만 그걸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법은 알지. 꽃은 비옥한 땅에서만 피는 게 아니야. 미진이처럼 빗물 속에서도 남을 위해 우산을 씌워주는 마음. 그게 진짜 꽃이지. 이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뷰티풀 원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과하고 돌이키기에는 이제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이었다.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2주가 지났다. 1층 뷰티풀은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고 사장이 된 미진이 활짝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게 유리창 밖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며 흐뭇하게 미진이를 바라보는 심여사가 보였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우리가 서로의 온기가 되어준다면 아직은 살만하지 않은가.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고 겨울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봄볕이 듭니다. 사람도 그렇더군요. 욕심이 빠져나간 자리에 진심을 채우니 비로소 꽃이 핍니다. 사장이 된 미진이 할머니 손님에게 싹싹하게 인사를 건네며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있다. 억지스러운 친절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어르신 다리가 많이 아프시죠? 여기 앉아서 좀 쉬었다 가세요. 차 따뜻하게 타드릴게요. 건물 밖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심여사를 보면 인사를 건넨다. 아이고 할머니,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부자 되시겠어. 심여사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허허, 이미 부자입니다. 마음이 부자면 된 거 아닌가요? 심여사는 잠시 빗자루를 내려놓고 유리창 너머로 행복해 보이는 미진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마치 잘 자란 나무를 바라보는 정원사의 눈빛이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많은 돈을 두고 왜 아직도 빗자루를 놓지 못하냐고. 하지만 나는 이 빗자루가 좋습니다. 이 빗자루가 아니었다면 나는 땅만 보고 걷느라 저 아이처럼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 같은 마음을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높은 곳에 있으면 사람의 정수리가 보이지만 낮은 곳에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보인답니다. 이때 미진이 샵 밖으로 뛰어나와 심여사에게 유자차 한 잔을 건넨다. 회장님,
아니, 할머니. 이거 드시고 하세요. 고마워요, 사장님. 차 맛이 아주 좋아. 이 거리에서 제일 향기로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웃는다. 밝은 햇살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진다. 진정한 어른은 지갑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진 진짜 보석을 발견하는 시간, 노년의 보석 상자가 오늘도 함께하였습니다. 보내주시는 따뜻한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진솔한 댓글은 노년의 보석 상자가 신이어 여러분에게 더 깊은 울림과 진정성 있는 가치를 전하는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위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실제 실화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의 등장인물과 지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각색되었으며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개개인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감동적인 반전이 있었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희 노년이 보석 상자에게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